코로나19로 집콕 생활, 또 원격 수업이 늘면서 살찐 아이들도 늘고 있다는 경고가 한국과 미국에서 잇따라 나왔습니다. 정상 체중에서 과체중 또는 비만으로 간 경우가 10명에서 1명꼴, 2형 당뇨나 천식을 앓을 위험도 커졌다는 지적입니다. 김정회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아동 비만이 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1년 사이 9kg에서 14kg이 낮은 아이들. 체중 증가가 특히 심한 연령대가 6세에서 12세라는 사실을 직접 진료한 소아과 의사들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의사들은 이미 비만한 아이들은 체중이 더 늘었고 2형 당뇨와 천식을 앓을 위험이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렇게 된 건 코로나19에 의한 긴 원격 수업 탓이 크다고 봤습니다. 특히 학교가 폐쇄돼 균형 잡힌 식단을 접하지 못하는 상황을 주목했습니다. 등하교, 교실 간 이동, 체육활동을 하지 못하고 집콕 생활만 하면서 활동량이 줄어든 점도 원인으로 들었습니다. 4세에서 14세 어린이 226명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도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 1년보다 과체중이나 비만군에 속한 어린이가 7.5%포인트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상 체중군 158명 가운데 22명은 과체중군이나 비만군으로 옮겨갔습니다. 대사와 관련한 임상적 지표 변화도 관찰됐습니다. 유산과 중성지방, 저밀도 콜레스테롤 등의 평균 수치가 높아졌고 야외 활동이 줄어 햇빛으로 합성되는 체내 비타민 D 양도 감소했습니다. 나중에 이 비만인 상태로 지속이 오래되면 그 뒤에 따라오는 대사 합병증들이잖아요. 결국은 뭐 당뇨라든지 고지혈증, 고혈압 이런 것들이 가족력도 많이 연관이 되지만 결국 비만인 상태로 어린 나이 때부터 이게 오래 유지가 많이 되면 이행이 빨리 되니까 그거를 이제 보는 게 중요한데 코로나19로 인한 아동 비만은 각국 공통사안. 보다 못한 프랑스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어린이 활동 증진 캠페인을 벌이는 중입니다. Mais aussi psychologique. On sait que ça fait un bien fou aux enfants de bouger, de tout simplement s'épanouir physiquement. Et on sait que ça a un impact psychologique important. 아이들은 살이 쪄도 비만 자체 증상이 많지 않아 어른들이 방치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치료 시기를 놓칠 경우 합병증과 성인형 당뇨로 진행돼 평생 건강을 위협하기 쉬운 만큼 전보다 체중이 더 급격히 늘었다고 판단되면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전문의들은 조언합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살이 쪘다는 건 몸의 지방, 즉 체지방이 많다는 얘기다. 체지방은 크게 피부에 쌓인 피하지방과 뱃속 내장지방으로 이루어진다. 복부 비만은 그중에서도 내장지방이 과도한 상태를 말한다. 지금 이분의 상태를 보면 물론 밖에 파란색 피하지방도 상당히 두껍습니다. 특히 앞쪽보다는 뒤쪽이 많이 두터운데요. 하지만 건강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바깥쪽보다는 안쪽에 내장지방이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내장은 회색, 내장지방은 초록색으로 나타난다. 이정훈 씨의 경우 복강 내 면적의 70% 이상이 내장지방으로 차 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 내장지방은 거의 없는 게 정상이고요. 있더라도 면적이 100제곱센티미터가 넘으면 질병의 위험이 높은 거로 돼 있는데 지금 127로 복부 비만, 병적 복부 비만에 해당이 되는 상태입니다. 내장지방으로 인해 생기는 복부 비만. 남녀 각각 허리둘레 90cm, 85cm 이상이면 복부 비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복부 비만의 원인인 내장지방은 왜 생기는 걸까? 우리가 먹는 음식물은 포도당의 형태로 바뀌어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남은 포도당은 지방으로 변해 쌓인다. 지방이 쌓일 땐 먼저 피부 아래쪽에서부터 저장된다. 그리고 피하층이 포화 상태가 되면 내장지방의 형태로 내장과 장기 사이에 지방층을 형성한다. 이것이 바로 내장지방인 것이다.
우리 몸은 먹은 열량에서 소비한 열량을 빼고 남는 열량을 체지방으로 저장하되 처음에는 피하지방으로 저장합니다. 주로 뭐 팔뚝이든 엉덩이, 허벅지 이런 데로 저장이 되는데요. 여기에 저장할 수 있는 체지방의 양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남아도는 열량이 많으면 사실은 건강을 위해서는 더 이상 저장하지 말고 버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 몸은 오래전부터 굶주린 시대를 지나온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장합니다. 그러면 마치 집안에 책장이 있는데 책을 진열하다가 꽉 차면 더 진열할 데가 없으면 다른 곳에 쌓아놔야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서도 그때부터는 잉여 열량을 피하지방이 아닌 내장지방의 형태로 축적을 하게 됩니다. 하루에 1,300kg. 그렇다면 이정훈 씨에겐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 최근 한 달을 놓고 볼 때 보통 아침은 어떻게 드시고 계세요? 저 보통 편의를 저 이렇게 회사가 이 지하철역으로 나오거든요. 편의점을 들려서요. 초콜릿류의 아침부터? 네, 과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거의 한 금액으로 따지면 2만 원어치 정도 사서 한 번에 다. 아침에? 네. 매일 아니면 어쩌다 한 번? 거의 매일. 주 5일 중에 4일? 그럼 거의 매일이네요. 네. 그러니까 초콜릿이나 초코 과자 같은 거. 네. 점심은 어떻게 드세요? 점심은 굶는 편입니다. 아침 그렇게 먹었으니까. 네. 저녁은요? 저녁은 그냥 간단하게 선식 정도를 먹거나 하고요. 집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집에서요. 선식. 뭐에 타 드세요? 우유에다가 우유. 귀리 오트밀. 네. 새끼 밥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 이걸 안 먹기 때문에 초콜릿과 초코 과자를 드시는 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살을 빼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이정훈 씨. 다이어트를 위해 끼니를 거르고 대신 당 성분이 많은 과자류로 허기를 때웠다. 실제 많은 비만 환자들이 이렇게 식사를 해결하곤 한다. 한번 잘 한번 해보죠. 흔히 우리가 음료수나 여러 가지 간식류로 섭취하는 당류의 종류로는 포도당, 그 다음 과당, 액상과당, 설탕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맛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이러한 당류들은 대부분 당도가 높고 식이섬유가 거의 없기 때문에 포만감을 거의 주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또 일반적인 탄수화물 음식에 들어있어서 포만감을 주고 흡수를 천천히 하도록 하는 식이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과잉 섭취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적인 탄수화물 음식인 밥, 빵, 탄산 음료는 각각 우리 몸에서 어떻게 반응할까? 우리 몸은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을 당으로 분해해 에너지로 사용한다. 탄수화물의 성분은 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당의 연결 구조에 따라서 단당, 다당, 복합 탄수화물로 나누어진다. 당을 에너지로 쓰기 위해선 탄수화물 섭취 후 소화 효소에 의해 당이 분해되어야 한다. 먼저 빵에 있는 탄수화물의 경우 결합되어 있는 당들이 소화기관에서 나오는 효소에 의해 쉽게 분해되어 소화가 쉽다. 또 혈액에 많은 포도당을 방출하게 되고 혈당 수치도 올린다. 탄산음료 또한 이와 비슷하게 작용한다. 그러나 통곡물이나 채소와 같이 섬유소가 많은 음식은 조금 다르다. 탄수화물의 결합 구조가 소화기관의 효소에 의해 쉽게 분해되지 않는다. 때문에 혈액으로 포도당이 가는 것을 늦추게 된다. 이런 이유로 빵보다는 밥이 살을 덜 찌게 하는 것이다. 동양에서는
쌀을 비롯한 곡류를 먹을 때 알곡 형태로 먹습니다. 가루를 내서 먹는 경우는 뭐 떡을 만들 때나 아주 제한적인 경우, 대부분은 그냥 밥알 그대로 익혀서 먹죠. 반면에 서구 음식으로 밀을 먹을 때는 밀로 먹는 게 아니라 가루로 조리를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밀 가루를 내서 조리를 할 때 흔히 먹는 게 빵을 만들거나 또는 국수를 만들어 먹게 되죠. 이 경우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는 곡류에 들어있던 식이섬유를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에 좋은 식이섬유는 제거되고 그냥 탄수화물, 가루만 남게 되죠. 또 가루 상태의 탄수화물은 먹었을 때 굉장히 빨리 소화 흡수가 됩니다. 혈당을 쉽게 올려서 체지방... 사생활을 중요시하지만 타인의 식탐을 엿보며 대리만족하는 아이러니한 시대. 그것은 누구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 하지만 반대로 날씬한 몸을 가지고 싶은 욕망이 크기 때문이다. 자극될 수밖에 없네. 그럼. 없어서 못 먹던 시절은 없다. 이젠 살찌는 자체가 죄악처럼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비만이 단순 비만이 문제가 아니라 각종 성인병을 유발한단 말이죠.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 현대인들에게 더 이상 비만은 외모만의 문제가 아니다. 비만은 생명에 관한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어트에 성공하긴 쉽지 않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못하고 또다시 반복하는 사람들. 그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언제쯤 끊어버릴 수 있을까? Start eating more and therefore not lose weight. That's possible. 백 년 전 사람을 뚱뚱하다고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 시절에는 적어도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람, 정신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사실 비만의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먹는 에너지를 줄이고 나가는 에너지를 늘리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간단한 원리를 가지고 있는 비만 치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다이어트에 항상 실패하게 되는 걸까요? 주말 오후 사람들로 가득한 거리 한복판에 외국인들과 섞여 있어도 전혀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는 체격의 남자가 등장했다. 휴대폰 카메라를 들고 걸어가고 있는 이 사람. 바로 한 인터넷 방송의 BJ인 올해 41살의 허민호 씨다. (135kg의) 몸무게만큼이나 엄청난 식욕의 소유자. 일명 먹방을 주제로 한 방송을 3년째 진행하고 있다. 남들도 즐겁게 해주고 저조차도 즐거우니까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잘하는 일이 먹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직업을 잘 찾은 거죠. 오늘 방송의 주제는 바로 삼겹살. 앉은 자리에서 한 번에 삼겹살 4kg을 먹을 수 있을 만큼 대식가이지만 오늘은 많은 양을 먹는 것보다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줄 작정이다. 일단 먹방이니까 빨리 먹어. 네, 알겠습니다. 구워놨어. 다.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누구보다 먹는 것을 좋아해서 어릴 때부터 우량하였다는 허민호 씨. 그래서인지 항상 그에겐 체중과 관련된 비하 섞인 별명들이 따라다녔다. 그것이 상처가 되어 한때 그도 다이어트를 통해 날씬한 몸매를 꿈꾼 적이 있었다. 잘 드신다. 난리 났어요. 그럼. 근데 이제 좀 빼보자. 나이 전성기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한 80kg를 뺀 적이 있어요. 80kg.
저녁 6시 이후에 물도 안 마셨어요. 물도 안 마시고 그 줄넘기라 그러죠. 줄넘기 하루에 10,000개씩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래서 6개월 만에 80kg를 뺐었죠. 독하게 마음을 먹고 6개월 만에 무려 80kg을 감량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식욕 때문에 몸은 금세 원래의 체중을 찾았다. 그날 한 끼 식사로 허민호 씨는 4,270칼로리를 섭취했다. 하루 성인 권장 칼로리 양을 훌쩍 넘어버린 셈이다. 뇌가 기억한다 그러더라고요. 이 비만은 뇌가 기억해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네. 한 달 만에 한 7, 8kg가 막 쪄버리더라고요. 6개월 만에 80kg를 뺐는데 한 달 만에 7, 8kg 찌니까 그냥 나대해지더라고요. 이제는 직업 때문에라도 식사량을 줄일 수가 없다. 하지만 결코 날씬한 몸에 대한 꿈을 버리기도 힘들다. 왜 먹방비질 하는데? 보험 설계사라는 직업 때문에 하루 종일 걸어다니며 고객들과 만나야 하는 박경희 씨. 그녀는 여름이 오면 두렵다. 이유는 다름 아닌 비만인 체형 때문이다. 숨쉬기도 힘든 더운 날엔 밖에서 앉아있는 것만도 고역인 그녀는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살을 빼고 싶은 소망이 있다. 많이 걸어다니면 힘들고 무릎도 아프고 발목도 아프고 그리고 남들보다 더 많이 못 걸어다니고 막 몸이 너무 힘들거나 너무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러면 갑자기 확 올라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너무 심할 때는 응급실 가야 되고 이럴 때도 있고 그래요. 비만 때문에 매일 고혈압 약을 복용해야 하는 박경희 씨. 여기에 잦은 다이어트로 인해 몸의 면역력까지 떨어져 장누수 증후군까지 생겼다. 하지만 여전히 다이어트 성공에 대한 희망을 놓지 못한 그녀. 지금까지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을 정도라고 한다. 요게 그거예요. 풋사과 분말. 이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대서 요번에 구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건 쉐이크. 밥 대신 먹으라는 거. 근데 이제 문제는 밥도 먹고 얘도 먹고 이런다는 게 이제 문제가. 얘 먹고 이제 절대 안 먹으리라 해놓고 또 저녁 때도 뭐 딴 거 먹고. 저희 집 보면은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이런 거 전부 다 막 그런 거예요. 이거는 생강 식초. 이것도 대추를 해가지고 만든 거고. 한방 다이어트. 옛날에 뭐 제니칼이며 뭐 리덕틸이며 이런 걸 이용해서 살 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먹으면서도 양방으로도 다이어트를 해봤고. 그리고 뭐 무작정 굶기, 뭐 감자만 먹고 뭐 새끼를 먹는다든지 뭐 원푸드 다이어트도 해봤고. 정말 다양하게 해봤던 것 같아요. 끊임없이 다이어트 성공과 실패를 반복했다. 그런데 건강까지 위협하게 된 것은 바로 2명의 아이들을 출산하고 나서였다. 유난히 산후 우울증이 심했던 그녀. 음식에 더욱 집착하게 되었고 결국 현재의 몸무게로 이어졌다. 한 3인분 될걸요? 아, 침이 보이네요. 보기만 해도. 간이 맞나? 지금은 점심 한 끼니로 국수 3인분은 거뜬하게 먹을 수 있다는 박경희 씨. 그녀가 한 끼 식사로 섭취한 칼로리는 1950칼로리. 하루 성인 여성 칼로리 권장량 2000칼로리를 한 번에 섭취한 것이다. 혼자서 막 시간 나면 걷기도 많이 걷고 원래 제 일이 또 하다 보니 영업이다 보니까 또 많이 걷고 이러다 보니까 걷는 양은 되게 많아요. 근데 걷는 양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집에 오면 피곤하면은 막 아무거나 막 주워 먹게 되고 더 많이 먹게 되고 이게 가장 큰 문제더라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이 머리하고 이 행동이 다 따로 노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좀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의 몸은 칼로리의 평행을 이루어야 균형이 맞는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으로 섭취하는 칼로리가 소모되는 칼로리보다 많게 되면 우리는 결국 다이어트에 실패하고 만다. 인체는 혈액과 체액을 이루는 수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로 구성이 된다. 피부 밑에 있는 피하지방은 몸의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몸속의 장기를 충격으로부터 보호해준다.
인체의 각종 장기에 붙어있는 내장 지방은 그 양이 과다해지면 결국 균형이 무너지고 설계가 어긋나 버린다. However, our gene was done really because over the evolution, our body was designed to deal with hunger, deal with the lack of food. So our body really doesn't know how to deal with overnutrition. There's plenty of food. So that's where the obesity came from.